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도발하는 중국, 남중국해 진화는 잠수함 선박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이 됐죠. 그 이후에 미국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더 좁히면 서태평양,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의 눈이 돌려져 가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카불,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미국의 정책상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움으로 아프간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을 하고 있었고, 또한 이 일대일로와 협력을 한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대한 돈을 넣어가면서까지 이 아프간 정부를 도와줄 명분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보면. 그리고 거기서 손해를 보고 나왔다고 하지만 결코 손해를 보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유가의 상승, 그리고 셰일가스 혁명,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전에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불,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의 함락 이후에 이제 완전히 손절하고, 미국은 손절하고 이 집중하는 곳이 어디냐? 남중국해라는 거죠.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남중국해에 관심을 쏟고 있는 미국. 지금 미군의 카불 철수 완료로 20년간 이끌어왔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전히 후속 처리는 남아있어요. 이번에 지금 여객기가 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 미국인에 대해서 사후 처리가 좀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0년간 끌어왔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것이죠. 바로 그날 2021년 8월 31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민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죠.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 갇혀 10년 더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는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 행간을 그냥 읽어보면 이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년간 더 머물고 있으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부가 1대1로도 완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돈 자체가 여기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극히 싫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던 해외 전략이 이제로부터는 제대로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던 재정, 이 돈들, 이러한 것들을 다른 데로 돌린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동의 늪에 빠져서 해외 전략이 진척되지 않았어요. 이란과 같은 경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 이렇게 됐죠. 특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굳이 이제는 그런 것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탈레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탈레반을 반대하는 반군과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순위파 그 무장단체이죠. IS, 그리고 탈레반, 그리고 아프간 반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탈레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프간 반군하고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우리 도와줘. 1대1로 해야 되겠어. 도로만 깔아줘, 철도 깔아줘.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늪에 중국이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반군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보면 오히려 중국에게 큰 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프간 철군과 함께 미국의 외교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이징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도 난리예요. 중국인들이 조기에 마음을 다 잡고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산만적 발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서 서태평양, 특별히 남중국해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는 9월 1일자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이의 사설 내용입니다. 이 사설로 보아서 아프간 철군에 대한 미군에 대한 경계심을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인 발언도 나왔는데요. 2021년 9월 1일부터 중국이 자국 영해로 간주되는 해역, 말하면 중국에서 지금 이 해역들을 그렸는데 이 해역에 들어오는 사실상의 외국의 모든 선박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한 중국입니다. 지금 이것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이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해권이에요. 그리고 파란 선으로 그려진 것이 베트남에서 원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 선으로 돼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해권이죠. 그리고 필리핀의 영해권과 그리고 브루나이의 영해권 이렇게 서로 겹쳐가고 있죠. 물론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 지금 커다랗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으로 이렇게 빗금을 딱 쳐보면 이게 중국에서 원하는 것이에요. 이 라인이라는 거죠. 보세요. 타이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선을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이런 선을 원하죠. 이런 선을 원하는데 겹치죠. 필리핀 선은 지금 베트남하고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아요. 필리핀 선도 한번 그려드릴까요? 필리핀 선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욕심쟁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야기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해사국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의 배 이름, 그리고 콜사인, 위치, 위험화물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대응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사국은 잠수함, 핵추진함, 방사능 물질 선적함, 원유 화학물질, 액화가스 등 위험물질 선적함, 그리고 해상 안전 위협 가능성이 있는 선박 등 5종류를 영해 진입 보고 대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잠수함과 핵 추진함과 그리고 원유 화학물질 액화가스, 말하자면 지금 원유 운반선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잠수함이죠, 핵 추진함이죠, 그리고 원유 화학물질이죠, 액화가스도 다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화물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수함, 핵추진함, 말하자면 군사용, 그리고 지금 원유 수송함, 액화가스, LPG 수송함 이렇게 본다는 거죠.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말하자면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양교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리고 있어요. 즉, 자국 관할 영역에 지나는 주요 선박에 대해서 선박 정보 제출 의무화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핵추진 선박 등 군함과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을 규제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죠.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이는 해양교통 안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자국 관할 해역 내의 규정이 중국의 입맛대로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지정한 이 자기 국토, 자국명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뜻대로 정해서 말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림 보였다시피 중국 땅도 아닌데 중국 땅처럼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상 남중국해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려면 잠수함 정보까지 제공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조선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따라붙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유조선에 대해서 위험하고 중국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도 좀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경항모함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항모함을 국회 차원으로 이제는 허용하자. 이전에 경항모함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이 있죠. 뭐 입에 담기도 좀 싫으니까 이야기는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경항모함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위험이 고조가 되자 경항모함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죠. 말하자면 지금 이 자체가 어폐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과 호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호주 뉴스닷컴에 의하면 잠수함의 위치를 중국에 알려주거나 어떤 선박이 핵 추진 선박이라는 것을 알려줄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이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국 정부가 정한 영해를 인정할 국가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영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영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회 협약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12L을 해역의 영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이 평화나 주권 침해 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한 무해 통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노센트 보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무해 통항이라는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나 영해, 그리고 접속 해역, 배타적 경계 수역, 대륙붕 등 중국의 관할 수역을 모두 영해로 간주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제멋대로 자기들이 그은 영해 경계성인 남해 구단선을 근거로 해서 남중국해 90%의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인공섬 조성과 함께 이곳에 군사기지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중국이 말하고 있는 남해 구단선입니다. 그리고 파라셜 군도와 스프래틀리 그리고 스카보로 군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체가 필리핀이나 아니면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인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뭐 대륙붕, 뭐 접속지역 이러한 것들을 완전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국제상설재판부에서도 2016년 7월달에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영유권 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식 논리에 의하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 해협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어 오키나와 미야코 해협에 이르는 동중국해 그리고 또 한국의 이어도 넘어서 서해에 이르는 해역도 모두 중국의 해역이고 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들도 사전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많이 압박을 받는 입장이죠. 게다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잠수함이나 핵 추진함 등의 선박 등을 콕 찍어서 영해 진입을 보고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남중국해를 제멋대로 영해를 만들려고 하는 중국의 견제,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 함정의 진입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만일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국가가 만약에 중국의 의도대로, 중국의 요구대로 선박 정부를 만약 제출하게 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라도 여기를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중국에 맞서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노력에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국제법상으로서도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없음이 결론난 상황에서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국가적 위상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통과하는 국가의 선박이 만약 중국에 대해서 만약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남중국해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 많이 이곳으로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프랑스가 밝힌 바가 있죠. 프랑스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은 이미 남중국해 항로를 통과를 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번 비범한 순찰은 남중국해상에서 항해를 막 마쳤다. 항해를 마치고 난 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프랑스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인 호주, 미국, 일본이 협력해서 장시간 배치를 했다는 점에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최첨단 잠수함 3척을 태평양에 파견한 상황이죠. 또한 최근 몇 주간 영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드나들고 있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항행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왔죠. 호주의 뉴스닷컴은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국가의 해군은 중국 정부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 분쟁이 있는 섬 인근 12해리 내에서는 자유항행을 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간 대잠수함전은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됐고 양국의 감시 비행기, 탐사선은 정기적으로 해당 수역을 수색해서 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 미국의 선박 그리고 중국의 선박이 부딪힐 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서로 대치하고 이러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로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뉴스닷컴이 최근 보도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들리 제도에 위치한 인공섬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의 중거리 수송기 산시 Y8Q 그리고 대잠초제기 KQ200, 레이더 지휘기 KJ500 등 항공기와 구축함, 호위함을 배치해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스프레들리 제도에 지금 비행장이 있거든요. 비행장에 공군기가 지금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남중국해가 중국 바다가 아니다라는 결론은 나왔는데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남중국해 자유개방을 이미 약속했으며 영원히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렇듯 남중국해는 국제법상 중국 관할 해역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분쟁 해결기관인 PCA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도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역사적 권리가 없다라고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효율적 조각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중국해 수비암초와 미스치프 암초, 필리핀명으로는
판가니반 완초를 인공성으로서 지금 만들고 군사기지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남중국해 쪽에서 통행하는 유조선이나 아니면 선박이나 군대 선박이나 아니면 잠수함 이것을 지나갈 때 우리들한테 얘기해줘. 우리 영토니까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 일본은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